안녕하세요. 여수일본입니다.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티켓 어떻게 해야 할까? 차익 실현을 나온 매물들이 있고 저가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UAE 사우디 원유 증산 거의 없다.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축률도 지금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이고, 바이든이 지금 사우디에 가서 7월 중에 만날 것이지만 그렇게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우디가 증산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증산을 하지 못한다면 이게 증산이 좀 되기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또 돌아오는 시즌에는 이렇게 석유가 원유가 많이 필요한 시점들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잘 감당할 수 있을지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조금 떨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또 어떤 변곡점이 나올지 모르니까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BIS 경제 성장 훼손에도 기준금리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현재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경제 성장을 상당히 훼손시키더라도 정책금리를 대폭 인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만 빼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세계 은행들이 지금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플레이션이 잡아지고 금리 인상이 없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반전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들이 필요하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확신과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인하할 거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 귀에, 그리고 혹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한다면 그때부터 주가는 올라갈 수 있지, 그전에는 저는 조금 힘들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뉴스들을 계속 놓치시지 않고 보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저점에 투자하셔서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런 뉴스와 이런 정보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취합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저점에 사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PC 가격 지수가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거에 대해 초점을 많이 맞춰 있고, 지금 주식 채권은 떨어지고 달러는 혼조세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주식이 떨어지면 달러는 올라가기 마련인데 지금은 침체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금리가 덜 인상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 때문에 지금은 달러가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달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1250원 정도까지는 원에서 달러로 바꾸는 건 괜찮다. 하지만 1250원이 넘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내가 꼭 주식을 사야 되지 않는다면 환전하는 건 좀 생각을 해보시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50원이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원화에서 달러를 조금씩 분할로 환전하는 거는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1250원이 넘어간다면 그때는 환전하지 않고 만약에 나중에 1500원대가 온다면 다시 달러에서 원으로 환전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 않고 달러와 원에 대한 생각만 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할 환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바꿔라 이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0.72%, TQQQ는 2.3% 정도 떨어졌고 XXL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TQQQ를 보시면 지금 패턴이 항상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살짝 반등 주고 떨어져서 살짝 반등, 살짝 반등, 이번엔 좀 크게 반등을 했었고요. 쭉 계속 미끄러지면서 살짝씩 반등을 해주다가 이번에 조금 크게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반등을 살짝 주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몰빵 투자를 하라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몰빵 투자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하락 추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차익 실현하는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하는 매물들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온다면 지정가를 걸어놓고 사시는 건 괜찮지만 올라간다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할 타이밍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1차 지지선 18불 그리고 8불까지 온다면 그때도 살 수 있는 현금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때까지 좀 사고 싶더라도 만약에 내가 사고 싶다면 예수금의 한 20% 정도 10%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괜찮지 너무 많은 비중을 실어서 한다면 나중에 현금이 없어서 더 좋은 지점이 와도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XL도 12불 때까지 떨어졌다가 15불까지 왔지만 지금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ULZ FNGU는 투자 대상이 이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QLE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부터 쭉 사셨다면 올라갈 때는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지점부터 내가 산 지점보다 더 떨어진다면 그때는 괜찮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SO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갈 땐 사지 않는다. 올라갈 때 사지 않는다. 더 떨어지면 한번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도 157불부터 이렇게 쭉 사왔기 때문에 129불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지 않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떨어진다면 나중에는 117불 때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올라도 이렇게 쭉 계속 떨어지고 올라도 좀 떨어지고 다시 오르다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109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점 염두에 주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소도 저희가 288불 때부터 모아 오셨다면 올라갈 때는 아니다. 그리고 더 떨어지면 여기서는 괜찮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올라갈 때 아니다. 800불 정도 오면은 괜찮다. 그리고 700불 때 한 번, 그 다음에 660불 때 한 번, 그리고 522가 오면 좋겠다. 522에는 한번 매수를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닌 것 같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을 보시면 1500대까지 포인트가 갔다가 다시 11,000대까지 올라왔지만 아직도 조금 위험하다.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크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떨어질 거 10,000포인트 그리고 8,600포인트까지 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많은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금을 보유하시고 예수금을 아껴 쓰시면서 최대한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선을 지키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